현 사왕이자 해적왕이 될 루피의 핏줄을 이어준 거프와 드래곤은 사실상 루피 이전은 물론 현재에서도 세계관 최강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군의 전설이자 해적왕 골드로저와 비견할 수 있던 거프와 세계 3대 세력을 박살낼 조직인 혁명군을 꾸리고 있는 혁명군 대장 몽키디 드래곤은 모두 해군과 혁명군에서 최정점에 자리해 있는 인물들입니다. 몽키디 거프는 해군의 영웅이라 불리며 몽키디 가문의 현재 정점의 남자인데요. 고아 왕국에서 태어났으며 비능력자로 남아있지만 사실상 능력자 이상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해적 시대 이전 해적왕 골드로저를 몇 번이나 궁지에 몰아넣었으며 해적과 해군의 사이이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과거 최악이자 최고의 해적단으로 볼 수 있는 록스 해적단을 함께 격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록스 해적단은 현재도 최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카이도우나 빅맘, 금사자시키, 흰수염과 같은 거물급들이 대부분 속해 있었으나 이들을 로저와 거프가 손을 잡으며 때려잡게 된 것인데요. 이런 엄청난 업적으로 사실상 이미 해군 대장이나 원수로 남아있어야 할 인물이었지만 세계 귀족을 매우 경멸하며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서인지 이를 매번 고사하며 38년의 기간 동안 해군 중장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중장인 스몰에게 스모커나 다른 인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명성으로 해적은 물론 일반인들도 모두 거프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아들인 드래곤에 대한 내용은 의도를 한 것인지 아닌지 밝히지 않고 있었으나 워터세븐에서 쿨하게 얘기해버리고 정상전쟁에서 베프인 센고쿠가 전세계에 알리며 몽키디 가문의 족보가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오마에의 치신의 나와 몽키디 드래곤 가구메가냐. 해군 원수로 등장하였던 센고쿠와는 해군 동기로 매우 절친한 사이이며 과거 로저나 흰수염과 같은 괴물급 인물들 바로 아래였던 은메달리스트들을 모두 임펠다운에 가두게 한 해군들인데요. 두 사람은 로저나 금사자시키와 같은 거물들과 관련된 곳에선 늘 꼭 함께 출항하였으며 살육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프에게 패왕색패기가 없다는 내용들이 있으며 폐위감을 사용하는 사왕 이상급의 인물들과 어찌 싸운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들인 혁명군 최강자 몽키디 드래곤은 물론 사왕으로 올라선 손자인 루피까지 모두 패왕색패기 능력을 보여주며 패왕의 자질을 보여주었지만 해군 전설이자 로저와 맞다이를 하던 거프는 아직 패왕색패기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패왕색패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최근 갤럭시 임팩트를 보여주며 아 이놈은 패왕색이 꼬모고 필요 없어도 되겠구나 싶은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거프는 자식을 키우거나 제자를 육성시키면 이상한 징크스가 있는 것인지 해군이 되는 것이 아닌 다들 다른 세력에서 최정점의 위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객기를 부리던 포트거스디 에이스도 있었습니다. 거프는 골드로저와 숙적이었지만 거프를 신뢰하였던 로저는 자신의 아들 에이스를 거프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이스가 로저에게 맡겨지고 이후 자신의 손자인 루피와 함께 에이스 그리고 사보까지 합세하여 세 사람은 의형제로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에이스와 루피 모두 최강의 해병이 되라며 다단에게 맡겨졌지만 한 사람은 로저 이후 바다를 지배하던 흰수염 해적단의 두 번째 대장이 되었으며 루피는 샹크스의 영향을 받아 해적 루키부터 현재 사왕 자리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루피의 아버지도 어떠한 삶을 살아온 것인지 세계 정부에 완전 대립되는 혁명군을 창설하며 현재 최악의 현상수배범으로 남아있는데요. 해병에 있을 팔자가 아닌 것인지 싶은 결과였지만 거프는 과거 로저를 몰아붙이고 록스 해적단을 없애는 등 해군 영웅의 배경이 있어 해군에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프에게 제자가 되고 싶다는 아오키지를 수련시켜준 배경도 최근 밝혀졌는데요. 처음엔 꺼지라며 몰아붙였지만 아오키지를 받아들인 거프는 함께 수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군 대장의 자리를 지키던 아오키지는 사카즈키와 대립 후 해군을 나가게 되며 현재는 또 해적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사황 중 질이 나쁜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로 자리를 잡으며 거프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海賊ってな利害が
一致していいのさ。 코비와 헤르메포가 제자 중 유일하게 해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해군의 미래라고 칭하는 코비를 구하기 위해 벌집으로 소두대원들과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갤럭시 임팩트와 블루홀 등 패왕색 패기가 아닌가 싶은 공격들을 퍼부으며 아오키즈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갤럭시 임팩트를 날린 뒤 해적섬이 초토화되었지만 거프는 자신도 나이를 먹었다며 형편없어졌다고 말하였는데요. 해적들은 쌉소리 말라말하고 거프는 과거 자신의 강함은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걸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거프는 70살이 넘었지만 노년의 나이에도 구해군 대장을 상대로 압도하였으며 혼자 검은 수염 매적단 간부들도 다 때려부수기도 하였는데요. 과거 괜히 로저와 쌈박질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주며 해적섬을 박살낼 분위기였지만 코비의 오지랖으로 결국 배에 칼빵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뢰의 투명투명 능력으로 코비를 노린 것을 안 거프가 코비 대신 칼빵을 맞아주며 전투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소두대원들을 모두 탈출시킨 뒤 혼자 남아 검은 수염 매적단을 상대하였으나 결국 쓰러지며 자신이 제자였던 아오키즈에게 얼어붙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패왕색 패기가 있다 없다에 대한 의견이 많으며 패왕색 패기가 있던가 없던가 거프는 대단한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만약 패왕색 패기가 없다면 순수 무장색만으로 패왕색과 맞다이가 가능한 강자로 인식이 되고 패왕색이 있다면 거봐라 역시 패왕색이 없을 리 없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전설급 해군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보여주는 기술들도 전성기가 지난 상태에서 이 정도의 강함이며 항상 주먹만 무장색을 입히고 전신을 무장색을 입힌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요. 해적섬에서 모습이 사라진 거프는 훗날 다시 재등장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괴물 거프의 아들인 몽키디 드래곤은 과거 해군이었다는 소문들이 있으나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현재 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 이명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다의 해적왕이 최고의 범죄자인 줄 알았으나 해적왕마저 눌러버릴 범죄자로 전 세계에서 드래곤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인데요. 受け継がれる意志、時代のうねり、人の夢。 30년 동안 세계 정부와 대립을 하고 있었으며 거프가 언급하기 전에는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혁명군의 최측근인 이완코프조차 드래곤의 출생지나 가족관계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임펠다운에서 루피가 자신의 아버지가 드래곤이라 말하여 순간 그럴 수 있겠다고도 생각하였으며 정상전쟁에서 확실하게 드래곤의 아들이 루피인 걸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この感じ何度も体験したことがある 거프와 루피와는 다른 이미지의 인물로 루피와는 로그타운에서 처음 보고 본 적이 없다고도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완코브는 항상 한 방향을 생각에 잠겨 보고 있던 적이 많은 드래곤을 생각하며 가족이 저쪽에 있겠구나 추측하였고 로그타운에서 스모렉이 스모커에게서 당할 뻔한 루피를 도와주는 등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政府はてめえの首を欲しがってるぜ 루피가 성장함에 따라 현상 수배지를 보는 등 미래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였는데요. 거프와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밝혀졌으나 루피와는 아직까지도 대면한 적이 없으나 사보나 거프를 통해 연줄이 끊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루피와 드래곤 모두 무슨 일이 생기면 신문에 대서특필될 인물들로 소식은 끊이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아버지인 거프와 아들 루피와는 달리 굉장히 냉철하고 진중한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으며 세 사람 모두 천룡인과 세계 정부를 싫어하는 점을 꼭 닮아 있는데요.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최상급 자리에 있으며 훗날 전쟁에서는 몽키디 부자가 함께 싸우지 않냐는 추측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에서 제일 경계하는 인물인 만큼 드래곤의 강함도 엄청날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등장 시간조차 매우 짧지만 이미 최소 상황 이상은 물론 해적왕급의 강함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기 루피를 구하러 로그타운에서 스모커와 만남 시 자연 계열매인 것인지 바람과 함께 나타났으며 처형대에서 번개를 내렸고자 루피를 구한 것도 드래곤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라는 추측들이 있는데요. 자연 계열매인 바람바람 열매나 이명 그대로 용과 관련된 열매로 환수종 열매, 드래곤의 열매 그리고 세세 열매 모델인 천둥새 등 오다 마음대로 가져다 붙여 최상급 열매의 능력을 보여줄 거로 보입니다.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꼬리를 밟힌 적도 거의 없으며 혁명군의 군대장들이 해군대장과도 맞다이가 가능한 만큼 악마의 능력은 물론 패왕색 패기까지 갖추어 등장을 한다면 현재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보다 강렬한 등장신을 보여줄 것인데요. 드래곤은 현재 혁명군 넘버2이자 루피와 의형제인 사보의 직접적인 생명의 은인이며 용조권을 알려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최종장에서는 혁명군의 메인 간부라 볼 수 있는 사보와 군대장들 그리고 쿠마와 이완코브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어 오로성급의 인물들과 싸울 거로 보여지는데요. 뒤에 의지를 이은 자들 중 한 명으로 오다가 아직 전투 장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점과 과거 오하라의 클로버 박사와 베가펑크 등 인연을 보았을 때 드래곤의 스토리가 메인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최종장 스토리가 뒤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人々が自由の答えを求める限りそれらは決してとどまることはない。ホワイトブロー원피스에서 해군 중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으며 초기 해적왕이 될 루피를 잡을 뻔하였던 남자는 누구일까요? 현재 스모렉이라 불리는 스모커는 어린 시절 골드로저의 처형을 지켜보았는데요. 골드로저는 처형되기 전 어린 스모커와 눈이 마주쳤으며 여유있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돼지러 가는 중 웃는 골드로저를 보며 스모커는 무언가에 압도된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스모커는 이런 로저를 보고 해적으로 뛰어드나 싶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해군으로 입대하였으며 과거 해군대장이 제파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全ての海兵を育てた男。 하지만 제파의 수업 시간에 졸았던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현 소장 히나와는 입대 동기였으며 제파의 수업에서 자신의 신념을 우선시하는 스모커를 히나가 변호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스모커는 이럴 거면 해적을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찌되었건 해군으로서 초창기 로그타운에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스모커가 로그타운으로 부임한 뒤로는 단 한 명의 해적도 로그타운을 나가지 못하였다는 설정과 함께 아 이놈이 제법 강한 놈이구나 라는 인식을 시켜주었는데요. 첫 등장에서 사실상 이걸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 돌탑을 쌓아올리는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静かにしろ。 무서운 표정으로 포스를 보여주었고 하나이가 아이스크림으로 바지를 들이받아버리자 순간 죽일 듯한 표정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내 바지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쌉소리를 날리며 위로를 해주기도 하였는데요. 悪いな。俺のズボンがアイス食っちまった。 아이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인 스모커는 이후 처형대에서 밀짚모자 일당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버기가 루피에게 복수를 한다며 로저가 죽은 처형대에서 루피의 목을 치료하는 순간 스모커는 루피가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終わり俺死んだ 과거 로저가 죽기 전 웃는 모습과 루피가 겹쳐 보인 스모커는 벙쪄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루피가 살아나가는 걸 보자 이건 무슨 우연이냐며 루피를 매우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밀짚모자 루피를 마주하며 자연계열매 능력인 뭉게뭉게열매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나름 3천만 베리로 루키로 올라온 루피를 개쳐 발라버리며 사실상 밀짚모자 일당을 전멸시킬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どうした。もう終わりか。 하지만 주인공이자 가족 버프가 상당한 루피는 아버지 드래곤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었으며 스모커는 날아가며 루피를 놓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연계 능력과 함께 주인공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인 스모커는 순간 해군 초강자가 아니냐는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인지도는 알라바스타에 방문하면서도 계속되었는데요. 스모커는 바로크 워크스의 전보벌레를 빼앗아 들은 내용으로 알라바스타로 향하던 중 루피를 마주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또 한 명의 강자인 에이스와 만나게 됩니다. 白ひげ海賊だ。 해적왕 골드로저 해적단과 사실상 박빙이라 볼 수 있는 흰수염 해적단 2번대 대장 에이스와 박빙의 싸움을 보여주며 또 한 번 강함이 남다른 걸 보여주었는데요. 우린 승패를 가릴 수 없다는 에이스의 말과 함께 싸움은 끝나버리며 또 한 번 루피를 놓치고 맙니다. お前は煙だろうが俺は火だ 이후 알라바스타로 향하였지만 크로코다일이 알라바스타를 함락하려 하는 상황에 루피와 함께 헤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같이 돼질 상황에 밀짚모자 일당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하게 된 스모커는 지원군을 요청하였고, 지원군이 오기 전 밀짚모자 일당이 칠무의 크로코다일을 때려눕히게 되었는데요. 전투 중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부하 타시기가 쳐울고 있자 스모커는 포스 있게 분하면 더 강해지라고 소리치기도 하였습니다. 泣くほど悔しかったらもっと強くなってみせろ。 이런 상황에 전보벌레로 세계 정부가 상황을 무마시키려 진급 연락을 하자 스모커는 명장면을 남겨주었는데요. 이봐, 우리가 크로코다일을 없앤 게 아니라며 계급장을 제대로 뗀 모습으로 상층부 영감탱이들한테 엿이나 먹으라 세려버렸습니다. クソくらえってな。 하지만 오로성은 개무시하고 그냥 스모커를 준장으로 계급을 올려버렸는데요. 준장을 단 스모커는 조직 문화에서 힘을 갖추기 위해 이후 계급을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상 전쟁에서 재등장한 스모커는 잠깐 동안 루피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루피에게는 상성이 좋은 것인지 루피를 잡을 수 있었지만 헨콕의 방해로 또 한 번 루피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센고쿠가 루피의 아버지 드래곤에 대해 말하자 드디어 로그타운에서 의문이 풀렸다고도 말하였는데요. これでローグタウンでの謎が解けた。 에이스가 죽어버리며 종료된 정상전쟁 이후에는 중장으로 올라섰으며 해군대장 쿠잔과 마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개념이 없는 것인지 상관 앞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며 자신을 지파입으로 보내달라며 상남자 포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신세계에서는 올백머리와 선글라스를 띄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밀짚모자 일당의 부활 소식을 들은 스모커는 펑크아자드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펑크아자드에서는 칠무회로 올라선 로우와 대면 후 타시기와 몸뚱이가 바뀌어버리며 쩍벌나무로 타시기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こっちは超怖え。 그리고 자신의 상관인 베르고 중장이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와 연관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스모커는 배신자인 베르고에게 있는 로우의 심장을 찾아 자신의 몸을 되돌리기 위해 베르고와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한 번 화이트블로우를 날리며 무장색 초강자인 베르고에게 개털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자신의 목적은 로우의 심장을 찾는 거였다며 심장을 로우에게 돌려주고 쓰러져 버렸는데요. スモーカー、俺の心臓確かに返してもらった。 심장을 찾는 게 아니었다면 마치 이겼을 것처럼 얘기하였지만 그래도 베르고에게 개털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후 펑크아자드가 루피 일행과 로우와 스모커로 인해 아작이 나버리자 빠기친 도플라밍고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요. 로우와 루피가 떠나버린 펑크아자드에 온 도플라밍고를 스모커가 막아 세우며 자신의 필살기인 화이트블로우를 시전하였습니다. これ以上俺の部下に手出すんじゃねえよ。 이건 뭔가 싶은 공격과 함께 도플라밍고는 스모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 이제 스모커가 되지겠구나 하는 순간 마침 지나가던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가 스모커를 보호해주며 목숨을 건지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あらら。 초기 패기가 없던 시절엔 에이스와도 박빙의 실력을 보여주었고 자연계열매 능력으로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지만 패기가 나온 시점부터 스모커는 스모렉이라 불리며 점점 나락으로 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크게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으며 최근 소드 대원들과 통화에서만 잠깐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스모커는 초반부터 정상전쟁 그리고 극장판은 물론 신세계까지 어지간한 곳에서는 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초강자들과 싸움도 경험이 많은 인물인데요. 사실상 이스트블루에서는 뭉게뭉게 열매 능력자인 스모커를 이길 인물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わからねえやつらだぜ。俺一人で十分だ。 신세계에서 활약하였던 크로코다일마저 대령밖에 안 된 스모커를 알고 있었으며 웬만한 강자가 아니고선 스모커를 이길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정상 전쟁까지만 하더라도 루피가 크로코다일은 물론 게코모리아까지 두 명의 칠무회를 쳐부순 상황이었지만 기어 세컨드를 이용한 공격에도 스모커를 때려눕힌 장면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昔より強いのはお互い様のようだが 상황으로 올라선 루피와 나름 거프와 로저처럼 경쟁 구도를 갖추기도 하였었는데요. 하지만 신세계를 접어든 이후로는 베르고에게 털리고 도플라밍고에게 털리고 정상 전쟁에서는 보아인콕에게 손 한 번 못 대고 쓰러지는 등 한물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적의 자연계 열매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뭉게뭉게 열매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무언가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데요. 고속이동이 가능하며 하늘을 날 수 있고 불과 물에 모두 무상성이며 시야 차단까지 미쳐버린 능력이지만 화이트블로우만 날려대며 사람들에게 아 이놈은 이게 한계구나 싶은 장면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패기를 익힌 상황에서도 한 단계 발전한 화이트블로우만 보여주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걸 흰수염이 먹었다면 구름을 이용하여 섬 하나를 괴멸했을 것이다라고도 하였는데요. 이 정도 상황이 되니 현재는 사실상 밈 캐릭터로 떡락하였으며 조롱을 당하는 위치까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훗날 발전의 가능성은 해군 영웅인 코비보다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최종장에서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현 상태로 엔딩까지 갈 확률이 높을 거로 생각됩니다. 항상 똑같은 싸움 패턴으로 무능한 세금 도둑으로 불리는 스모레기 스모커는 가프와 평행이론설도 돌고 있었는데요. 둘의 공통점은 상부의 말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들어먹지를 않으며 진급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프는 실제 진급을 거절하자 아오키지가 옆에서 대단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었고 스모커도 크로코다일을 쳐부순 훈장을 자신에게 주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쌍욕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俺ができなくてうちの部下は泣いてんだぜ。 이 때문인지 세계 정부인 오로성과 같은 상류층들을 혐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둘 다 검사인 부관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프가 로저를 최종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면 스모커는 루피를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초기에는 이런 설정을 일부러 맞추어 두고 스모커를 배치한 게 아니냐는 썰도 있었지만 현재는 로저와 거프 정도 급으로 보기에는 루피와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로 생각됩니다. 이런 유사점들을 본다면 오다 작가가 확실히 초기에는 스모커를 거프급의 강자로 올라서게 만들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스모커와 거프를 비교해 본다면 비슷한 것은 성격 정도라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스모커의 위상은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항상 화이트블로우를 날려대는 스모커가 최종장에서 더 성장하게 될지 아니면 더 나락으로 가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호와이트! 気が済んだかスモーカー君。おお、びっくりしたね。 해군 최고 전력인 해군 대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란 원숭이라 불리는 키자루는 현 해군 원수인 사카즈키와는 동기로 최근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에그헤드 섬에서 자신의 친구라 볼 수 있는 닥터베 가펑크를 사망시키고 특별한 관계임을 보여주었던 센토마루까지 골로 보내버렸습니다. 신분이 있던 사람들까지 공격을 날려대는 것을 보아 이런 무자비한 면모는 사카즈키와 비슷한가 보다 싶었지만 키자루는 인간적인 면모가 남아있는 걸 보여주며 사카즈키에게 쌍욕을 날리고 이 새끼가 뭐라냐고 소리쳤는데요. 이런 감정적인 키자루의 장면이 처음 나오고 사카즈키마저 이건 너무했다 싶었는지 사과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면모를 보인 것은 아론을 때려잡던 해군 중장 시절 키자루의 과거 때문이었는데요. やかましいね。 과거 쿠마와 닥터베가 펑크, 센토마루와 함께 해방의 춤을 추는 등 키자루가 굉장히 행복해하던 모습이 밝혀졌습니다. 키자루의 최근 이런 장면을 제외하고는 키자루는 사카즈키와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감정을 내비치는 모습이 없었는데요. 평소에는 성격이 느긋하다 못해 늘어질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도통 속을 알 수 없는 해군 대장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과는 다르게 임무에 있어서는 매우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며 적으로 판단된 자들은 빛빛 열매 능력으로 무자비하게 제압하기도 하였는데요. 첫 등장은 샤본디 제도에서였으며 최악의 세대 루키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억대 현상금이 걸린 아프나 드레이크를 간단하게 제압하였었는데요. 여기서 도청형인 검정 전보벌레를 착각하며 얼빠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최악의 세대 루키들을 압도하며 당시 부상을 입은 롤로노아조로도 키자루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실버즈 레일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조로는 물론 밀짚모자 해적단도 전멸을 하였을 거로 생각됩니다. 쪼랩들을 상대로 굉장히 여유있던 키자루였지만 과거 해적왕 부선장인 레일리를 상대로는 순간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신을 잡으려면 우리도 각오를 좀 해야 한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하였습니다.
자연계열매 능력자로 사실상 무적이라 보여졌던 키자루였지만 회기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며 당시 레일리를 상대하고 결국 밀짚모자 일당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센토마루도 키자루가 막히는 건 처음 봤다며 당황스러워하였는데요. 레일리에게 막혀 밀짚모자 일당은 잡지 못하였지만 샤본디제도 해적들을 500명을 잡아넣으며 해군 대장의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정상전쟁에서 구 3대장들이 모두 모여 또 한 번 포스를 보여준 키자루는 흰수염 해적단과 대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흰수염에게 공격을 퍼부었으나 이를 막아낸 마르코와의 수준 높은 싸움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욕인지 칭찬인지 날려대며 킹과 퀸을 상대로 2대1 싸움이 가능하였던 마르코와 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는데요. 怖いね白ひげ海賊団 이후에 등장한 루피가 기어 세컨드로 빠르게 돌파하려 하였으나 빛의 속도로 루피를 걷어차버리고 수갑 열쇠를 빛비철매로 박살내버리는 등 중요한 순간마다 활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노하로 마탱이가 간 모습을 보이자 순간 마르코는 한눈을 팔았는데요. 이때 빠르게 마르코에게 레이저를 쏴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등장한 벤베크만에게 제지를 당하며 이거 벤베크만이 개센 건지 키자루가 좀 그런 건지 싶은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何もするなキザル 하지만 벤베크만이 잠깐 한눈 팔자 패닉으로 마시가 버린 루피를 노리며 하늘에서 팔척경 고옥을 쏴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느긋한 성격처럼 여기서도 도망쳤다면 별 수 없다며 소쿨하게 넘어가였는데요. 확실히 이런 장면들을 보면 느긋하다 못해 늘어지는 듯한 성격으로 외모처럼 나이꽤나 먹은 능글맞은 영감 성격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인지 해군으로서 정의조차 키자루는 애매하게 가는 정의를 보여주는데요. 구 3대장에서 미쳐버린 정의를 보여준 사카즈키와 굉장히 해이해진 정의를 추구하는 아오키지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키자루였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붙지 않는 정의관으로 그냥 유리한 쪽에 붙는다고 보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전룡인과 세계 정부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인지 해군 공무원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지만 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被害少なくケリをつけるにゃちゃっちゃと頭取るしかねえでしょ 최근 센토마루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베가펑크를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키자루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키자루는 배신해버린 센토마루에게 항복하라고 회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떨어졌다면 실적을 확실하게 챙기는 스타일로 센토마루도 죽일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개막장 세계정보 아래에서 괜히 해군대장 자리를 오래 지키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실제 명령을 거의 어긴 적이 없는 키자루는 자신과 친분이 있던 베가펑크 제거 명령이 떨어지자 베가펑크 배에 구멍을 내어 사망시켜버렸는데요. 이런 장면을 암시하듯 1089화에서는 사축이라는 제목으로 키자루가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에 가축인 걸 본인도 자각하고 있던 것인지 현재는 사카즈키에게 야이잡 놈 새끼야 네가 친구를 죽여봤냐며 소리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정상전쟁 이후 사카즈키와 구잔이 원수의 자리를 놓고 대립하였으며 승자는 사카즈키가 되었었는데요. 勝者は赤犬 이후 사카즈키는 해군 원수가 되며 아오키즈는 해군을 탈퇴하고 변화가 있었지만 키자루는 그대로 대장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세계편에서는 사황 빅맘과 카이도우의 통화를 도청하며 또 한 번 내가 가줄까라며 너스레를 떠는 장면을 보였는데요. 踊れもさっさと戻らんかい 그리고 최종장에서 제대로 된 등장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베가펑크가 있는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기서 오로성 중 한 명인 세턴성을 호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00척이 넘는 함대와 함께 에그헤드 섬에 도착하였으며 베가펑크가 만든 시비스트 웨폰을 가볍게 제압하였습니다. 可能な限りの軍艦をエッグヘッドへ 그리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센토마루와 대립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었으나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오로성에게 허락을 받고 움직였는데요. 센토마루와 맞붙기 시작하며 여기서 키자루의 패기를 느낀 사황 루피는 강한 녀석이 왔다며 뜬금없이 놀란 표정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센토마루와 맞붙던 키자루는 친분 때문에 봐주면서 움직였으며 사황의 자리로 올라선 밀짚모자 루피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밀짚모자와 대화에서 자신은 베가펑크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걸 내비치기도 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공방을 주고받으며 해군 대장과 사왕의 싸움을 잘 보여주었지만 루피가 니카로 각성 후 슬슬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上がれ心臓の音 니카로 변한 루피가 키자루를 잡아던지고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며 거의 넉아웃 상태까지 가게 만들었는데요. 고무고무 스타건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관자놀이를 강타해버리며 키자루가 쓰러졌지만 공격한 루피도 체력 소모 때문인지 움직이지 못하며 동시에 리타이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보던 세턴성은 평소보다 일처리가 느리지 않냐며 한 소리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다시 버스터콜이 발동하는 시점에서는 루피에게 당한 충격은 없었던 것처럼 말끔하게 등장하였으며 상디와도 잠깐의 대립을 하게 됩니다. 女の涙の落ちる音がした。 베가펑크를 지키려는 상디를 걷어차버린 뒤 결국 자신의 오랜 친구인 베가펑크 배에 빵꾸를 내버리는데요. 여기서 어두운 표정인 키자루의 모습이 나오며 베가펑크는 이 공격으로 결국 사망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한 대 맞고 나가떨어지나 충격이 없어 보임에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친구를 죽인 심적인 부담감과 한계를 느낀 것인지 자신을 쉴 수 있게 내버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ドクター・ベガパンクにゃ愛のしたことあるんで 이후 오로성과 루피 그리고 거인족 도리와 브로기까지 등장하며 싸움은 계속되었는데요. 루피와 함께 일어난 강철 로봇이 조이보이의 패기를 발산하며 싸움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패왕색 패기로 모두 기절해버린 부하들 대신 전보벌레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눈치 없는 사카즈키가 또 물러터지게 일한 거 아니냐고 꼽을 주자 평소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키자루가 최초로 울분을 쏟아내며 사카즈키에게 쌍욕을 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사카즈키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온 키자루에게 미안하다며 나름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빛빛 열매 능력을 보여준 키자루의 임팩트가 거대하였으나 뒤로 갈수록 전투력 측정기 수준으로 취급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벤베크만에게 큰 저항 없이 항복을 한 모습도 나왔으며 극장판에서는 같은 해군 대장인 후지토라와 중장들과 함께 샹크스의 패왕색 패기를 느껴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これが四皇シャンクスの覇気か 아무래도 강함으로 따지면 구대장 중 최하위의 위치로 볼 수 있으나 그래도 최정 상급으로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커버가 가능한 인물인데요. 이런 강함을 가진 키자루가 최근 해군을 배신하며 아군화가 되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까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에그헤드 섬에서 루피와 키자루가 동시 넉다운된 순간에 루피는 음식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음식을 먹고 체력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루피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해군 대장 키자루가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추측은 에그헤드 편에서 공개된 키자루의 과거 때문이었는데요. 과거 키자루는 니카의 춤을 추는 등 베가펑크와 관계는 물론 보니와 센토마루 그리고 혁명군 쿠마까지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숨겨진 과거가 더 있어 해군 대장의 자리를 결국 내려놓고 훗날 벌어질 대전쟁에서 아오키지와 마찬가지로 해군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지 않냐는 쌉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まあそう簡単に 거기에 오로성과 세계 정부의 명령으로 자신의 친구를 직접 죽이게 된 점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어준 사카즈키의 전화까지 볼 때 키자루의 앞으로 행보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これは効くね 誰じゃい貴様 원피스의 3대 세력 중 하나인 해군의 정점에 올라선 인물 중 한 명인 사카즈키는 초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해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엄청난 노안으로 다른 3대장들과 다르게 근육질의 몸을 보여주었고 과거 구 3대장인 아오키지와 키자루와 함께 등장하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해군에서 최강 전력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오다 작가는 사카즈키가 원피스 주인공이었다면 1년 만에 엔딩이 나왔을 거라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다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강자답게 사카즈키는 최종장 이전 같은 해군 대장이었던 아오키지를 깨부수고 흰수염 얼굴에 빵꾸를 내는 등 여러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얄짤없는 스타일의 사카즈키는 과거부터 이런 면모를 보였으며 버스트콜이 발동되어 오하라의 방문 시 냉혹한 모습으로 자신의 정의관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やるんなら徹底的にだ。
오하라의 버스터콜이 발동되자 100년의 역사를 연구하였던 고고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호수에 던지며 함께 있던 로빈을 살려주려 하였는데요. 민간선 배에 탈 뻔한 로빈을 다행히 아오키지가 마음을 돌려먹고 살려주게 되었으며 로빈은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타고 있던 배에 큰 폭발음이 나오며 아오키지는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폭발음은 사카즈키가 고고학자 외 일반인들의 피난 선함을 혼자 결정하여 폭발시켜버리며 저기에 고고학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これが正義のやることか。これでもまだ 하그왈디 사오르는 저런 게 정이냐며 쿠잔에게 소리치기도 하였는데요. 피난선 폭발 장면을 본 아오키지마저도 저건 좀 심하다며 사카즈키와는 다른 정의관을 가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카즈키는 자신의 확고한 정의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군이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리려 하고 있으며 왁구부터 야쿠자의 모습으로 굉장히 진지한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으로 초강경파 해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카즈키는 과거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노빠꾸인 모습을 보입니다. 해적이나 혁명군 외에도 자신이 속한 아군인 해군에게도 사카즈키는 막무가내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海賊という悪を許すな。 자신들이 이룰 것은 모두 이룬 상황에서도 아군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으며 해적들을 계속 몰아붙여 싸움을 유도하였고, 이런 장면을 보던 당시 쪼레비였던 코비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극상으로 제대로 돌아버린 것인지 정상전쟁에서는 코비가 이제 그만하자며 해군대장 사카즈키를 막아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数秒無駄にした正しくもない兵は海軍にはいらん。 하극상의 사카즈키는 열받은 표정으로 침착하게 시간 낭비라며 코비를 죽이려고 하였는데요. 성질머리 또한 범상치 않아 개꼰대스럽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냉철한 사카즈키의 면모를 좋아하는 인물들도 많이 있으며 현 해군 대장으로 들어오게 된 로쿠규도 그중 한 명으로 사카즈키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로성에게도 이따위 짓을 하지 말라는 등 자신이 할 말을 다 하는 사카즈키는 마그마그 열매 능력자로 악마의 열매 능력 또한 자연계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카즈키의 성격을 알고 있던 아오키지는 해군 원수에 관심이 없었지만 사카즈키가 원수가 되려 하자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왕과도 맞다이가 가능하다 볼 수 있는 두 남자가 10일이 넘는 싸움을 펑크하자대에서 벌였지만 근소한 차이로 승자는 사카즈키가 되었고 아오키지는 해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決着はついた。勝者は赤犬。 세계 3대 세력 중 우두머리로 올라선 사카즈키는 과거부터 수많은 해적들을 압살해버리며 위용을 보여주었는데요. 정상전쟁에서 자신의 강함을 제일 잘 보여주었으며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실력을 보여주고 개떡상하며 초강자 계열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강철조차 녹이는 마그마의 능력으로 다이아몬드 저지가 던진 빙산을 녹여 하늘에서 떨어뜨리기도 하며 흰수염 해적단을 막아세웠는데요. 노하로 어느 정도 맛이 가버린 흰수염이었지만 순간에 틈을 보이자 몸통에 명구빵을 먹여버리며 정상전쟁에서 사실상 해군의 승기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흰수염에게 얻어맞긴 하였지만 흰수염 얼굴의 반쪽을 날려버리는 등 사황과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흰수염이 죽고 빤스러나는 에이스와 해적들을 보며 사카즈키는 도발을 시전하였는데요. 강함은 물론 어느 정도 말발을 갖추고 있는 사카즈키 도발의 에이스가 넘어가며 정상전쟁 싸움을 물거품을 만들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取り消せよ今の言葉。おいよせエース。 결국 에이스만 죽으면 되었을 싸움에 흰수염과 에이스를 모두 잡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후 루피를 데리고 도망치는 칠무의 징배는 물론 여러 간부급 인물들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던 사카즈키는 검은 수염에게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주얼리 보니를 잡고 있던 검은 수염은 거래를 하려 해군에게 군함을 요구하였고 해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의 사카즈키가 타고 있는 걸 보며 검은 수염뿐 아니라 메인 간부들이 모두 빤스런을 치게 만들었는데요. 당시 어둠어둠 열매와 흔들흔들 열매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였던 티치였지만 사카즈키를 보고 도망치는 걸 보면 사카즈키가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모를 보았을 때는 세계 정부의 아래에 있다 볼 수 있는 해군 정점의 인물로 사카즈키는 상부 명령은 곧잘 따를 것으로 생각되었는데요.
하지만 도플라밍고가 천룡인이었던 과거를 내세워 질무의 탈퇴를 번복하자 굉장히 빠기친 모습을 보이며 오로성과 만남에서 이따위 짓을 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誰に口を聞いとるんじゃ 당연히 오로성은 내가 더 높은 계급이니 사카즈키에게 까불지 말라 말하고 이를 사이퍼폴에게 맡겼다고 하였지만 이 말을 들은 사카즈키는 오로성에게 코웃음을 치며 천룡인의 꼭두각시에게 무시를 당했냐며 하극상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오로성의 능력을 보면 당시 원수였지만 사카즈키도 골로 갈 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윗사람이 고모고 자신의 정의관에 맞지 않으면 다 싸워댈 인물이며 자신이 생각한 정의관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카즈키는 해군 원수가 된 이후로는 싸움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새로 들어온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말을 안 들어서인지 담배를 뻑뻑 펴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 리쿠왕에게 해군 전원이 엎드려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후지토라에게 루피를 잡아오라 하였으나 후지토라는 쌩까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落とし前つけてきちゃれよ藤虎 또 한 명의 대장 로쿠규는 사카즈키에게 이쁨을 받고 싶다며 혼자 와노쿠니로 쳐들어가 사왕이 된 루피를 잡으려 하였으나 샹크스에게 개털리고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줄담배를 피는 것으로 보이며 말을 안 들어 처먹는 부하들과 여기저기서 사건들까지 터져버리니 전 원수였던 센고쿠가 사카즈키를 놀려먹기도 하였습니다. 극장판에서나 모습을 한 번씩 드러내지만 사왕이 되어버린 루피의 의형제인 에이스를 죽였으며 최정점에 위치한 인물인 사카즈키는 루피가 분노로 삼는 인물인데요. 징베가 사카즈키를 얘기하면 루피는 가슴에 흉터를 만지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트라우마를 남긴 인물이라 훗날 루피와 부딪힐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버기가 만든 버기딜리비리와 크로스길드에서 현재 해군 현상금을 걸고 있는 상황의 대장들은 보통 30억 베리로 매우 높은 현상금이 걸려 있는데요. 해군 원수이자 사실상 현 해군 대장들보다 강함이 높다고 보여지는 사카즈키는 이를 넘어서는 금액이 측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피스에서 유일하게 히로시마 사투리를 사용 중이며 최근 등장한 해군 소드 대원인 히바리도 똑같이 히로시마 사투리를 써서 사카즈키의 딸이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それも仕方ねえか 히바리가 정상전쟁에서 자신의 앞을 막았던 코비를 좋아하는 상황에 사카즈키와 해군 영웅 코비 두 사람이 장인과 사위 관계가 되지 않냐는 쌉소리도 나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의관이 확고한 인물로 강함과 특유의 카리스마로 인해 사카즈키도 적지 않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원피스 최종장까지 해적들을 막을 큰 역할을 할 인물로 보여집니다. ええかお前ら海兵である限り海賊という悪を許す アイスH 과거부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던 해군 대장은 해군의 상징적인 존재들이었는데요. 아오키지와 사카즈키 그리고 키자루가 있던 해군 대장 시절이 최고의 포스였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오키지가 검은 수염 해적단으로 들어갔으며 사카즈키는 해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장과 사카즈키가 빠진 두 자리를 로쿠규와 후지토라가 새로 들어오며 새로운 해군 대장들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로쿠규와 후지토라는 연재하는 동안 계속 중장으로 있던 자들을 모두 제쳐버리고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로 징병하자마자 해군 대장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인력으로 채워진 것이 아닌 순수한 자신의 실력으로 들어간 두 대장은 각각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지토라는 크로스길드에서 30억의 현상금을 걸었으며 로쿠규보다 먼저 등장하였습니다. 후지토라는 연보라 호랑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후지토라는 사기적인 능력인 쿠궁쿠궁 열매 능력자이며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많다며 자신의 눈을 그어버린 상남자입니다. こいつは選別です해군에 강제 징병으로 들어와서인지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으면 사카즈키고 나발이고 상부의 명령도 거절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레스로자에서 질무의 철폐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비추고 이를 밝히기 위해 밀짚 모자와 도플라밍고의 싸움을 방관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레스로자의 국민들이 돼지던가 말던가 자신의 대의를 위해서라면 생각을 굽히지 않는 꼰대 정신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카쿠왕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 소식을 들은 사카즈키는 크게 분노하기도 하였습니다. 踊れの身勝手で正義の面目丸つぶれじゃろうが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으면 해군 대장인 자신의 위치는 고려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기도 많지 않은 인물입니다. 후지토라의 첫 등장은 로우와 밀짚모자 동맹이 도플라밍고를 쳐부수기 위해 드레스로자에 방문한 시점이었는데요. 로우와 만나자 후지토라는 로우와 밀짚모자 일당의 동맹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쿠궁쿠궁 능력으로 하늘에서 운석을 떨어뜨리며 도플라밍고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さすがは七深い 말이 운석이지 마음만 먹으면 나라 하나를 박살내버릴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쿠궁쿠궁 열매 능력은 조로와의 만남에서도 보여주었으며 중력을 이용하여 조로를 땅속으로 처박아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중력을 조정하는 이 능력은 조로도 단번에 피를 토하게 만들며 운석을 떨어뜨리는 위력은 해안가 일부가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이와 반대로 중력을 없애 사물을 공중으로 띄워지게 만들며 마음대로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도플라밍고가 패배 후 루피가 탈출하는 시점에 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군 전설급의 추루도 이 능력을 보고 지원군이 필요한 게 맞냐고 얘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手遅れでござんすよ麦わらの 후지토라는 해군 대장이지만 자신의 정의와 다르다면 지멋대로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리조아에서 로쿠큐와 함께 혁명군과 충돌을 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정의와 다른 모습을 보자 오히려 혁명군을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쿠궁쿠궁 열매로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던 해군 대장 후지토라는 세장짤로 굴욕을 당하고 있지만 충분한 강함을 지닌 강자입니다. 해군 대장 중 고인물 중 고인물인 키자루도 크로스 길드에서 30억 벨이 현상금을 걸었으나 최근 사황이 된 루피에게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おかしいよねあの麦わらが15億だもんね 에그헤드 섬에 방문한 키자루를 보며 루피는 강력한 녀석이 왔다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카로 변신 후 키자루와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키자루도 루피와 싸우며 여유를 부리고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동시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턴성까지 합류하여 싸움을 시작하였지만 루피는 니카의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며 키자루와 세턴성을 둘 다 한 번에 잡아내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능력과 눈이 돌아가버린 세턴성은 데미지를 입지 않고 돌아왔지만 키자루는 넉다운이 돼버리고 맙니다. 니카가 된 루피가 키자루보다 실력이 더 높은 걸 보여주었는데요. 키자루는 어떠한 이유 때문인 건지 진짜 강함이 이 정도인 건지 최근 이 장면 후 키자루 나락설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키자루는 노란 원숭이란 코드에 맞게 번쩍번쩍 열매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포수는 샤본디 제도에서 제대로 나타났습니다. 光の速度で蹴られたことはあるかい 죄악의 세대가 모인 샤본디 제도에 등장하였으며 현상금이 억이 넘는 루피들을 혼자서 여유롭게 처리하였는데요. 핵이란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시점에 자연계 열매로 학살을 하고 다녔습니다. 타락한 해군 드레이크와 바질 호킨스, 아프까지 한 번에 상대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밀짚모자 해적단도 포함이 되었으며 키자루와 파시피스타들의 공격으로 사실상 밀짚모자 해적단은 해산에 가까운 상황이 놓였는데요. 모두 도망치라는 루피의 외침과 함께 해적왕의 오른팔인 레일리가 등장하며 키자루를 막아주고 쿠마의 도움으로 밀짚모자 해적단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あんたの出る幕かい冥王レイリー 오랜 기간 해군 대장으로 자리하고 있고 고인물 중 고인물답게 키자루는 상부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최근 에그헤드 섬의 오로성 세턴성과 등장한 키자루는 상부의 명령으로 젊은 시절부터 함께해온 센토마루와 베가펑크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축으로서 회사의 가축이라고도 불리는 키자루는 애매하게 가는 정의를 추구하며 사카즈키와 쿠잔의 중간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애매한 정의 때문인지 키자루는 반해군설까지 돌고 있는데요. 최근 루피가 쓰러진 상황에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이 카리보와 키자루라는 얘기가 있으며 베가펑크 배를 뚫어버리며 허탈감을 느낀 키자루는 후에 해군을 탈퇴 후 잠적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해군대장 초록소 아라마키 로쿠규도 크로스길드에서 30억 베리의 현상금을 걸었으며 첫 등장에서 자신의 능력 숙수펼매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카이도우의 간부인 대간판 킹과 퀸을 혼자 상대하며 영양분을 빨아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아오키지처럼 등장 시 해군대장급 포수로 혼자 사왕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며 사무라이 연합까지 상대를 하였는데요. 邪魔すんならお前ら全員始末してもいいんだぜ。 모모노스케의 공격을 맞고 순간 당황하였지만 바로 재생하였습니다. 사무라이를 처리하고 루피를 잡으러 가겠다던 로쿠규가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사왕 샹크스가 등장하며 엄청난 패기를 뿜어대었는데요. 신세계가 두렵냐는 샹크스는 배에 탄 채로 패기를 로쿠규에게 꼽아버리며 로쿠규는 빤스런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そんなに怖いか新時代が 이 장면 이후 전체적으로 해군대장 포스가 급떨어지며 거품이란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샹크스에게 빤스런 후 로쿠규는 이번엔 칠무에이자 자칭 흰수염의 아들인 위불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는데요. 칠무에가 폐지되며 위불을 잡으러 간 로쿠규는 전투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과거 흰수염의 강함과 비견되는 위불을 혼자 체포를 하며 첫 빤스런의 인상을 일부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母さんおで白重の息子だよな重白石 필사적인 정의라는 정의관으로 사카즈키와 비슷한 면모를 보이며 실제 원수로 올라있는 사카즈키에게 이쁨을 받으려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세계의 신은 천룡인이며 세계정부 비가맹국을 깔보는 등 철저한 세계관을 중요시하고 후지토라와는 다르게 필사적으로 해군과 세계정부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 때문인지 혁명군이 노예 해방을 할 때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후지토라와 대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로쿠규는 샹크스 때문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갔지만 현재 유일하게 칠무에를 체포해왔으며 과거 사카즈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해군대장은 원수 다음에 최고위 총독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 3대장부터 현재 3대장까지 위험은 다소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부처님 센고쿠, 검은팔 제파 등 대장을 머물렀던 자들을 보면 해적의 사왕과 같이 해군에는 대장들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후지토라와 로쿠규를 이을 차기 대장들은 갈색돼지 토키카케와 모모우사기 기온이 있으며 역시 제1포스가 높았던 대장은 아오키지, 키자루, 사카즈키가 있던 시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검은 수염 해적단으로 들어간 아오키지와 새로운 해군 대장들과 싸움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クザン 원피스에서 해군을 대표하는 주력이자 최고 전력인 해군대장은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군의 정점인 원수의 오른자들은 꼭 해군대장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센고쿠와 사카즈키도 해군대장의 자리에서 원수로 올라섰습니다. 대부분 자연계이거나 말도 안 되는 악마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패기까지 해적 사왕들과도 비교할 수 있는 인물들인데요. 오늘은 원피스 최종장인 지금 역대 해군대장의 강함 순위와 이들을 씹어먹을 최강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질이 몰락한 해군대장 검은팔 제파입니다. 전 해군대장으로 있었던 제파는 원피스 극장판 Z에서 등장하였으며 해군의 주력들인 준장부터 중장, 대장까지 거의 모든 네임드 해군들이 제파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검은 수염 해적단으로 넘어간 아오키지나 해군 대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키자루까지 모두 제파에게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파는 비능력자이나 순수 패기만으로 해군대장으로 올라섰으며 과거 센고쿠와 함께 해군대장 자리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푸도 제파를 전설적인 해군으로 평하는 모습을 보이나 해군을 탈퇴하며 네오 해군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파는 38살의 빠른 나이로 해군대장에 올라섰으나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해적에게 아내와 자식이 살해당하였습니다. 크게 상심하였던 제파는 해군을 떠나려 하였지만 상관의 만류로 교관으로서 제자들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해군 인물들이 제파를 통해 성장하였으며 제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을 키워내며 65세 나이의 제파는 신병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자칭 흰수염의 아들 위불의 습격을 받으며 오른팔을 잃고 자신의 제자들도 잃게 되는데요. 이런 위불을 해군이 칠무해로 받아들이자 제파는 눈이 돌아가 버리며 일생을 바쳤던 해군을 나오게 되고 자신이 창설한 네오 해군을 만들게 됩니다.
과거 38세 해군대장 때 강함은 센고쿠나 거푸와도 필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전장을 떠나 제자들을 육성하고 나이까지 들어버린 제파는 루피에게도 패하고 키자루나 아오키지도 이길 수 없는 상태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음 6위 몰락한 키자루입니다. 현 해군대장이자 사카즈키와 동기인 키자루는 오랜 시간 해군대장을 대표하는 인물로 남아있는데요. 초기 샤본디 제도에서 빛빛 열매를 보여주며 최악의 세대 루키들을 처바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速度は重さ光の速度で蹴られたことはあるかい 능청스러운 말투와 함께 강함을 보여주는 키자루였지만 현재 나이도 들어가며 슬슬 실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최근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극장판에서 자신의 스승인 제파를 날려버리며 에그헤드 섬에 최근 방문하여 자신과 인연이 있는 센토마루나 베가펑크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축이라는 별명이 붙어버렸는데요. 자연계 열매 능력으로 아직 건재함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루피와의 싸움에서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이카로 변한 루피와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었지만 세턴성에 등장한 이후로는 루피의 새로운 공격의 일격으로 다운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빛빛 열매 능력 덕을 많이 본 키자루이지만 현재는 점점 나이를 먹으며 하락세로 들어가 전투력 측정기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음 5위 초록소 로쿠규입니다. 쿠잔과 사카즈키의 빈 자리를 세계징병 소집으로 들어오게 된 로쿠규는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해군대장 자리로 오르게 되었는데요. 첫 등장에서 자신의 능력 숲수펠매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이도우의 간부인 대간판 킹과 퀸을 혼자 상대하며 영양분을 빨아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군대장의 보스로 혼자 사왕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며 사무라이 연합까지 상대를 하였는데요. 용으로 변해버린 모모노스케의 공격을 막고 순간 당황하였지만 바로 재생을 하였습니다. 로쿠규가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사왕 샹크스가 등장하며 엄청난 패기를 뿜어대었는데요. 신세계가 두렵냐는 샹크스는 배에 탄 채로 패기를 로쿠규에게 꼽아버리자 예상외로 로쿠규는 빤스런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해군대장 포스가 급떨어지며 로쿠규는 거품이란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샹크스에게 빤스런 후 로쿠규는 이번엔 칠무에이자 자칭 흰수염의 아들인 위블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는데요. 전투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과거 흰수염의 강함과 비견되는 위블을 혼자 체포를 하며 첫 빤스런의 인상을 일부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필사적인 정의라는 정의관으로 사카즈키와 비슷한 면모를 보이며 실제 원수로 올라있는 사카즈키에게 이쁨을 받으려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세계의 신은 천룡인이며 세계정부 비가맹국을 깔보는 등 철저한 세계관을 중요시하는데요. 후지토라와는 다르게 필사적으로 해군과 세계정부를 위해서 움직이며 이 때문인지 혁명군이 노예 해방을 할 때는 후지토라와 대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샹크스 때문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갔지만 현재 유일하게 칠무에를 체포해왔으며 과거 사카즈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앞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줄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 4위 장님 후지토라입니다. 로쿠규보다 먼저 등장한 후지토라 이쇼는 연보라 호랑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기적인 능력인 쿠궁쿠궁 열매 능력자이며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많다며 자신의 눈을 그어버린 상남자인데요. 강제 징병으로 들어와서인지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으면 상부의 명령도 거절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 칠무의 철폐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비추고 이를 밝히기 위해 밀짚 모자와 도플라밍고의 싸움을 방관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레스로자의 국민들이 돼지던 가말던가 자신의 대의를 위해서라면 생각을 굽히지 않는 꼰대 정신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후지토라의 첫 등장은 로우와 밀짚모자 동맹이 드레스로자의 방문시였으며 로우와 만나자 후지토라는 하늘에서 운석을 떨어뜨리며 도플라밍고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쿠궁쿠궁 열매 능력은 조로와의 만남에서도 보여주었으며 조로를 땅속으로 처박아버리기도 하였는데요. 말 그대로 중력을 조정하는 이 능력은 조로도 단번에 피를 토하게 만들며 운석을 떨어뜨리는 위력은 해안가 일부가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이와 반대로 중력을 없애 사물을 공중으로 띄워지게 만들며 마음대로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도플라밍고가 패배 후 루피가 탈출하는 시점에 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도 지 멋대로라 말이 좋아해서 혁명군과 충돌을 하는 순간 오히려 혁명군을 도와주기도 하였는데요.
로쿠기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력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위 부처님 센고쿠입니다. 제파와 같은 시절 해군대장이었으며 원수 자리까지 가게 된 센고쿠는 거푸와 제파 그리고 추루와 같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입니다. 대장의 자리에서 원수로 오르는 자들을 보면 대장 중에서도 상위급 실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푸와 필적할 정도의 인물로 골드로저와 대립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던 센고쿠는 해군의 전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열매 모델 대불의 능력을 정산전쟁에서 보여주었으며 해군 중 유일하게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강자이며 과거 거푸와 함께 시키를 때려잡고 검은 수여 매적단 전원에게 충격파를 날리며 자신의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흰수염과 같이 내부로 충격을 주는 충격파와 패왕색 패기까지 갖추고 있으며 과거 로저는 자신을 체포하고 싶다면 거푸와 센고쿠를 데려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거푸와 같이 나이가 들었지만 거푸가 벌집에서 아오키지를 때려잡는 모습을 보면 나이를 적용하여도 현재 해군 대장들도 센고쿠를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임펠다운 레벨 6에 있던 자들도 대부분 거푸와 센고쿠가 때려잡았다고 하니 과거의 강함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위 타락한 푸른꽁 아오키즈입니다. 거푸의 제자였으며 첫 등장 시 엄청난 포스를 보여준 아오키즈는 해군 3대장 중 한 명으로 먼저 등장을 하였습니다. 등장과 함께 얼음얼음 열매로 악마의 열매의 약점인 바다를 얼려버리며 해군 대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니코로빈과 있는 밀집 모자 일당에게 처음 등장을 하였으며 당시 패기에 대한 개념이 없던 루피와 동료들은 말 그대로 개털리고 말았는데요. 로빈의 몸을 얼려버리고 하나둘 피해를 보자 루피는 아오키지와 1대1 대결을 내걸었습니다. 패기가 없는 루피도 몸체가 얼어버리며 아오키지는 루피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해군 전설이자 자신의 스승인 거푸를 생각하며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입장에서 해적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사카즈키와의 대립으로 해군을 나오게 된 아오키지는 사왕 검은 수염 10번 대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최근 빅맘의 장성 중 하나인 크래커를 압도하며 샬로 푸딩을 납치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푸른꽁으로 불리던 아오키지는 한껏 해이해진 정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으며 느슨한 성격과 엉뚱한 면모를 보이지만 최고 위치에 있는 오로성들조차 아오키지를 상대하는 걸 꺼려하였었는데요. 세계 정부와 해군이 말하는 정의가 폭주하는 걸 경계를 하고 있으며 거푸가 중장으로 머무는 것처럼 원수의 자리까지 올라갈 생각은 없었으나 사카즈키가 해군 원수가 되려 하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하라에서 민간인이 타고 있던 배를 고민 없이 폭파시키며 정이라는 글자 아래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카즈키의 내면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냉혈한으로 불리는 사카즈키가 원수가 되는 걸 막으려 한 아오키지는 사카즈키와 원수의 자리를 두고 펑크아자드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얼음얼음 열매 능력자인 아오키지와 마그마그 열매 능력자인 사카즈키가 열흘이 넘는 사투를 벌였으며 이 때문에 펑크아자드는 섬의 날씨가 나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승부 끝에 근소한 차이로 승자는 사카즈키가 되었으며 이 싸움에서 아오키지는 자신의 한쪽 다리를 잃었고 해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후 검은 수염 해적단으로 합류한 아오키지는 최근 거푸와 싸움에서 아직도 무언가를 고민하는 게 있는 것인지 거푸는 아오키지를 보며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라며 꿀밤을 매겨버렸는데요. 현재 나이를 먹은 거푸이지만 아오키지와 박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성기 나이라 볼 수 있는 아오키지와 1대1로 끝까지 갔었다면 거푸가 이겼을 거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1위 미쳐버린 정의를 가진 사카즈키입니다. 과거부터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였던 사카즈키는 마그마그 열매 능력자입니다. 열매의 능력과 기본적인 전투력이 높아 아오키지마저 꺾어버리며 흰수염과 에이스가 죽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인데요. 해군대장에서 현재는 해군 원수로 올라섰으며 그의 강함은 늙어버린 전설들을 생각하면 현 해군대장 중 최상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흰수염의 머리를 절반을 날려버리고 명구빵과 함께 패기고 나발이고 다 녹여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상전쟁에서 어둠어둠 열매를 통해 흔들흔들 열매까지 먹었던 검은 수염 해적단은 보니와 협상에서 사카즈키가 등장하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빤스런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오다 작가는 원피스 강자가 누구냐 묻자 아카이누를 뽑기도 하였으며, 아카이누가 원피스의 주인공이었다면 1년 만에 원피스는 엔딩을 봤을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해군 대장들을 씹어먹을 과거 해군 원수이자 전군 총수로 올라선 콩이 있습니다. 센고쿠 이전의 해군 원수였으며 세계 정부로 옮겨진 정부의 모든 기관을 통솔하는 군부장으로 거푸나 센고쿠보다도 나이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 정부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인지 오로성을 보좌하며 이런 내용 때문인지 거푸와도 껄끄러운 사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골드로저의 아이를 찾기 위해 임산부들을 몰살시켰던 자가 콩으로 추정되며 사카즈키와 같이 이런 극악으로 가버린 정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군대장에 머물렀던 자들은 대부분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 축에 속하며 앞으로 스토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푸의 제자였으며 첫 등장 시 엄청난 포스를 보여준 아오키지는 해군 3대장 중 한 명으로 먼저 등장을 하였습니다. 첫 등장과 함께 자연계의 얼음얼음 열매로 악마의 열매의 약점인 바다 자체를 얼려버리며 해군대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스 에이지. 니코로빈과 있는 밀집 모자일 땅에게 처음 등장을 하였으며 당시 패기에 대한 개념이 없던 루피와 동료들은 말 그대로 개털리고 말았는데요. 로빈의 몸을 얼려버리고 하나둘 피해를 보자 루피는 아오키지와 1대1 대결을 내걸었습니다. 패기를 익히기 전이었던 루피도 몸체가 얼어버리며 아오키지는 루피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해군 전설이자 자신의 스승인 거푸를 생각하며 살려주었습니다. 아오키지는 해군 최고 전력으로 등장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다른 입장에서 해적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해군 원수의 자리를 두고 사카즈키와의 대립으로 해군을 나오게 된 아오키지는 사황 검은 수염 해적단의 10번 대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최근 빅맘의 장성 중 하나인 크래커를 압도하며 샬로 푸딩을 납치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빈 때문에 루피 일행에게 나타났던 아오키지는 애니에스 로비를 박살내버리며 버스트콜에서 탈출한 루피 일행을 보고 로빈에게 몰래 찾아왔는데요. 아오키지는 과거 오하라 섬에서 탈주한 해군 중장이자 자신의 친구였던 하그왈 디 사오로를 얼려버리고 어린 로빈을 몰래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로빈 외 모든 고고학자가 전멸하는 데는 세계 정부와 민간인이 탄 배까지 폭파시킨 사카즈키의 업적도 있었는데요. 아오키지는 거푸와의 인연 때문인지 오하라와 역사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애니에스 로비를 박살내버린 루피 일행을 해군으로서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だったらしっかり生きてみせろ。小原はまだ滅んじゃいねえ。 그리고 로빈에게 제대로 살아보라 말하며 오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해군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던 아오키지는 스모커와 다른 해군들과도 친밀한 관계며 이를 토대로 센고쿠에게 다음 해군 원수로 추천을 받게 됩니다. 푸른 꽁으로 불리던 아오키지는 한껏 해이해진 정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으며 느슨한 성격과 엉뚱한 면모를 보이지만 최고 위치에 있는 오로성들조차 아오키지를 상대하는 걸 꺼려하였었는데요. 세계 정부와 해군이 말하는 정의가 폭주하는 걸 경계를 하고 있으며 거푸가 중장으로 머무는 것처럼 원수의 자리까지 올라갈 생각은 없었으나 사카즈키가 해군 원수가 되려 하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하라에서 민간인이 타고 있던 배를 고민 없이 폭파시키며 정의라는 글자 아래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카즈키의 내면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냉혈한으로 불리는 사카즈키가 원수가 되는 걸 막으려 한 아오키지는 사카즈키와 원수의 자리를 두고 펑크하자드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얼음얼음 열매 능력자인 아오키지와 마그마그 열매 능력자인 사카즈키가 열흘이 넘는 사투를 벌였으며 이 때문에 펑크하자드는 섬의 날씨가 나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승부 끝에 근소한 차이로 승자는 사카즈키가 되었으며 이 싸움에서 아오키지는 자신의 한쪽 다리를 잃었고 사카즈키는 자비를 베풀었는데요. 아오키지를 사카즈키가 살려주며 아오키지는 해군에서 나오게 됩니다. G5가 있는 곳에 칠무의 도플라밍고가 나타나며 이들을 패왕색 패기와 실시열매 능력으로 압도를 하였는데요. 여기엔 G5의 우두머리이자 해군 중장으로 올라선 스모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플라밍고가 쳐들어오자 스모커는 씨알도 안 먹히는 뭉게뭉게 능력으로 도플라밍고를 상대하였는데요. 스마일 열매에 대해 알아버린 스모커를 도플라밍고가 반죽여버리며 마무리를 하려 할 때 해군에서 떠난 아오키지가 등장합니다. そいつさ俺の友達なんだよ 엄청난 포스로 그 녀석은 내 친구라 말하고 도플라밍고의 공격에 바로 얼음얼음 능력을 사용하는데요. 패왕색 패기 사용자이자 칠무의 급에서도 탑클래스인 도플라밍고는 얼어붙지는 않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넌 뭐하는 놈이냐며 말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은 소문은 들리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도플라밍고는 무언가를 결단한 남자의 표정은 다르다고 말하였는데요. 여기서 아오키지는 해군을 떠나 혁명군 또는 해적으로 들어갈 생각을 결단을 한 상태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전 해군대장 제트와 싸움에서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오키지는 목욕탕에서 제트에 대해 얘기해주며 현 해적시대의 해답을 루피에게 알려달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해군대장이었던 제트가 민간인이 다치는 걸 신경 쓰지 않으며 폭주하는 장면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패배해버린 제트를 위해 죽을 무대를 만들어주며 아오키지는 떠나갔으며 빛빛 열매 능력자인 키자루가 제트를 상대하며 극장판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오키지가 방황하는 중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오키지는 한 해적단을 만나게 되는데요. 신세계 한 섬에서 검은 수염의 간부들이 얼어있는 모습을 보이며 검은 수염은 이런 짓이 가능한 건 그 녀석뿐이라며 아오키지를 찾아갑니다. 이제 해군이 아니어서 그런지 예상외로 검은 수염 해적단과 아오키지는 잘 어울리며 술잔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아오키지는 사카즈키와 싸운 상황을 설명해주며 자신의 아작난 다리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고대폰의 그리프와 불이 상처인 남자에 대해 아오키지는 처음 듣게 되는데요. 뜬금없이 그건 나인가 말하고 벙찌게 만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라피트는 검은 수염에게 얼음얼음 열매 능력을 빼앗는 게 어떠냐고 귓속말을 하나 아오키지는 이것을 눈치채는데요. 검은 수염 해적단 정도는 혼자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 쳐죽여준다 하자 검은 수염은 사과를 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오키지를 동료로 들어오라 제안합니다. 너의 정예 때문에 해군에서 쫓겨나지 않았냐는 티치의 말에 아오키지는 처음엔 개소리 말라며 거절을 하였는데요. 티치는 넌 해적을 착각하고 있다며 이해관계만 일치한다면 누구든 동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자 아오키지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뜬금없는 검은 수염의 제안과 함께 검은 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게 된 아오키지는 자신도 원피스를 찾는 게 목적인 것인지 사황 빅맘이 자리를 비운 곳으로 향하는데요. 여기서 빅맘 장성 중 하나인 크래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들 중 하나인 샬롯 푸딩을 납치해 성공합니다. 푸딩을 납치한 아오키지는 검은 수염 해적단 본거지라 볼 수 있는 하치노수 섬에 있었는데요. 하치노수 섬에서는 티치가 여인섬에서 납치한 코비의 모습이 보이며 코비는 크로스 길드가 걸어놓은 현상금 때문에 해적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투명투명 열매를 먹은 시류와 새로운 열매를 먹은 피사로도 모습을 보였는데요. 섬섬 열매를 먹은 피사로, 벌컥벌컥 열매를 먹은 바스코샷도 능력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치노수 섬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는 티치는 코비의 목숨을 걸고 교섭을 하려 하였으나 코비가 소드라는 얘기에 아오키지는 해군인 걸 포기한 해군들이 소드라며 교섭은 불가능할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가 쫓기는 곳에 소드 멤버들이 하나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거프의 배가 하늘에서 날아오며 거프는 너희는 해군이 미래를 납치했다 말하고 갤럭시 임팩트 기술을 보여줍니다. 초토화가 된 곳에 내려온 거프는 자신도 늙었다 말하고 소드 대원들은 코비와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거프 앞에 아오키지가 모습을 보입니다. 해군 지원 지부에서는 군함을 샌드백처럼 두드린 자국을 보며 해군 영웅들의 강함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과거 거프와 아오키지가 훈련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아직 아오키지가 패기를 제대로 다루기 전 아오키지는 전설 거프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였었는데요. 자신의 자유를 뺏지 말라며 꺼지라고 거프는 말하지만 결국 거프는 아오키지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패기를 사용하지 않고 매일 밤낮으로 두들기던 두 사람은 하치노스 섬에서 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거프는 파문이라 얘기하며 다시 돌아오라고 아오키지에게 말하나 아오키지는 태평한 소리 하지 말라 하고 아이스볼을 날려버립니다. 거프는 얼음을 깨버리며 현재를 살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아오키지에게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 하고 땅속으로 내던지는데요. 엄청난 숫자의 해적들과 소수의 해군 소드 인원들이 싸우며 목적을 이룬 거프는 퇴각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영웅 코스프레에 빠진 코비가 함정에 걸리며 거푸는 시류에게 칼빵을 맞게 되는데요. 경상이라는 거푸와 아오키즈는 더블 넉다운이 된 뒤 다시 마주하고 거푸를 제외한 소드 인원들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검은 수염의 적단 다굴 공격의 거푸는 너희가 해군의 미래라 말하며 누운 채 얼어붙고 맙니다. 사실 아오키즈와 1대1 싸움이었다면 거푸가 이길 수도 있었지만 숫자에서부터 밀리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보이는데요. 아오키즈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거푸가 망설이는 자는 약하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훗날 아오키즈는 검은 수염 해적단을 버리고 다른 세력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